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대통령과 야당 의원의 면담. 1968년 3월 1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청 광장에서 거행된 제49회 3.1절 기념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3.1절의 자립, 자위 정신과 거족적 권기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자립경제 건설과 국방의 주체성 확립이라는 과제 해결에 있어서 참으로 절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이 끝난 뒤 박 대통령은 차에 오르기 전에 정일권 국무총리 등 3부 요인과 함께 연단 아래에 마련된 독립유공자 귀빈석으로 내려와 유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며 근황을 묻기도 했다. 이날 식장에는 정부의 초청을 받은 야당 인사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전날 밤에 있었던 변칙 통과에 대한 야당의 반응이기도 했다. 3월 2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일권 국무총리, 최영희 국방부 장관, 임충식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덕진 국가안보회의 사무국장으로부터 그동안 관계부처 간의 합의를 거친 향토예비군의 무장, 편성, 예산 문제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비슷한 시각 신민당 유진호 대표는 신민당 원내 총무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 대표는 229 날치기 통과는 국회를 결정적으로 행정부에 예속시켜 국회 부재 현상을 조장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감행된 만행이라고 주장하고, 신민당은 최후의 1인, 최후의 일가까지 조국의 민주주의를 사수할 결심을 천명한다면서 3월 중순부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원외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7대 국회 개원 후 계속된 파행 정국을 보다 못한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은 3월 6일 아침 서울 중구 필동의 유진호 신민당 총재 집을 방문해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한 제안을 했다. 김상현 전 의원의 증언을 재구성해 보았다. 총재님, 정국이 너무 파행으로만 치닫고 있는데 박 대통령과 유 총재 간의 영수회담을 통해서 파행 정국을 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한복 차림의 유 총재는 김 의원의 제안을 다 듣기도 전에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나를 만나줍니까? 절대 안 될 겁니다. 또 만나봐야 밖으로부터 사꾸라 소리나 들을 거고, 사꾸라 소리 10번을 듣는 한이 있어도 국정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못하겠네. 이 무렵 야당의 풍토는 선명투쟁이 유행이었다. 어떤 사안이건 여당과 강경대치를 하지 않고 합의를 도출하려 했다가는 당장 사꾸라로 몰리곤 했다. 벚꽃의 일본말인 사꾸라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 당시 온건 야당에게 강경 야당이 비난조로 사용하면서 한국 야당 내에서는 정부의 의도에 영합하는 야당 세력이란 뜻으로 사용돼 왔다. 유진산 신민당 부총재의 경우 6.8 선거 부정사건 이후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부 측과 타협할 뜻을 비추자 당내 강경파인 정혜영 의원에 의해 사꾸라로 몰려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뻔했다. 김상현 의원은 결심한 듯 제안을 했다. 그럼 저라도 박정희 대통령께 면담 요청 한번 해볼랍니다. 나도 안 받아줄 건데 김 의원이라고 해줄 것 같소. 저도 헌법기관의 한 사람입니다. 박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해놓고 한 달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한 달 이후에도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국회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삼을랍니다. 그럼 그렇게 해보시구려. 유진호 총재는 시큰둥하게 말했다고 한다. 김상현 의원은 그 자리에서 유 총재 비서관인 박찬세를 불러 청와대 비서실장실로 전화를 넣어보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이우락 비서실장 대신 모 비서관이 전화를 받았다. 나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이요. 이우락 비서실장을 통해 박 대통령께 꼭 좀 전해주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께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주시오.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은 일주일쯤 지나면 청와대에서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고는 유 총재의 집을 나왔다. 다음날인 3월 7일 오전 8시쯤 집을 나선 김 의원은 문이 닫힌 국회의사당을 지나 서울시청 부근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사람들과 만나 환담을 나누다가 오전 11시쯤 평소처럼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 국회의원들은 집에 가설된 전화를 사무용으로 쓰던 때였다. 전화를 받은 김 의원의 부인은 청와대에서 이우락 비서실장이 아침부터 2번씩이나 전화를 걸어오며 찾아달라고 재촉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부인이 급히 불러주는 청와대 비서실에 직통번호를 받아 적고 다이얼을 다시 돌렸다. 이우락 비서실장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 아이고 김 의원님, 어디 다니시면 어디 다니신다고 행선지를 남겨놓고 가시지. 아침부터 김 의원님 찾느라고 욕받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청와대로 들어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당시 김상현 의원은 이우락 비서실장이 자신을 부른 이유가 면담 의도와 내용을 사전에 알기 위한 것인 줄로만 알았다고 한다. 청와대에 도착하니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우락 비서실장이 지금 각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며 곧바로 박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했다. 김상현 전 의원의 증언.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대통령께서는 돋보기로 여러 장의 흑백 사진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한 3분 동안 저와 이우락 비서실장은 머쓱하게 앉아 있었죠. 집무실 벽을 둘러보니 벽면 전체가 대한민국 지도로 도배되다시피 되어 있더군요. 각종 도표도 중간중간에 붙어져 있고 마치 전쟁 중의 작전 상황실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도는 그해 막 시작했던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것이란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연필로, 사인펜으로 예상 도로를 그려 넣거나 수정한 부분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이런 걸 구경하느라 한참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각하께서 돋보기를 책상 위에 놓더니 아, 김 의원 미안합니다 라며 악수를 청하러 걸어 나오시는 겁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악수를 하더니 당신이 보고 계시던 사진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김신조가 참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사진들은 김신조가 얘기해서 찍은 항공사진들인데 북한이 산 밑에 굴을 파 요새화한 지하 활주로 입구를 찍은 것들입니다. 이리 와서 한번 보시죠. 항공사진들을 보고 자리에 앉은 김상현 의원이 먼저 말을 꺼냈다. 각하께서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적을 상대하더라도 진실로 대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길만이 대화도 될 수 있고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이 진실을 강조하자 박 대통령은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진실로 정치 얘기 한번 합시다. 도대체가 야당이 말이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말이오. 라면서 집무실 벽을 가리켰다. 김 의원, 저것이 고속도로요. 내가 헬기를 타고 수십 차례나 다니면서 직접 그려서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라는 것이 앞으로 산업화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야당은 그것도 이해하지 않으려 들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말이오. 석유류세 인상 법안도 고속도로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한 조치인데 그것 가지고도 야당은 반대하고 지난번 6.8 선거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여당도 이걸 인정하고 양보해서 야당과 의정서까지 만들어 놓고도 또다시 야당이 깨버리면 도대체 정부와 여당은 뭘 어떻게 하란 겁니까? 김상현 의원은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여당 입장만을 전해 듣고 있다고 느꼈다고 한다. 각하께서 일방적인 정보만 보고받고 야당이나 국민들의 정치 상황에 대해 보고받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뭐요? 김 의원은 여당의 실책을 사례를 들어가며 나열한 뒤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처칠이나 루즈벨트 같은 사람은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야당을 먼저 만나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하면서 일해 나가는데 대통령께서는 언제 야당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셨습니까? 국회 문제라면 여당 총무보고를 받으셔야 하지만 야당 총무보고도 받으시는 길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 의원은 박 대통령 앞에서 기선을 잡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뜸 박 대통령은 이렇게 받아쳤다고 한다. 아, 내가 그래서 김 의원 만나고 있는 것 아니요. 지금 우리 여당 국회의원 67명이 날 만나자고 면담 신청해놓고 있어. 이 실장 60몇 명이지.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 10시에 전국 도지사 회의가 있어 참석하러 가는 길에 김상현 의원의 면담 신청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오전에 만나려다가 연락이 안 돼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요. 다시 김 의원의 이야기가 계속됐다. 전 국민들이 파행 국회를 보고 우리나라 정치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야당 총재와 영수회담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진호 총재와 영수회담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소. 유진호 총재가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유 총재 입장에서 좋다면
내 그걸 수락하겠소. 내가 유 총재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유 총재가 유리하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소. 그리고 장소도 꼭 청와대가 아니어도 돼요. 우이동 같은 데도 좋습니다. 김상현 전 의원은 당시 박 대통령의 화답에 몹시 기뻤다고 회고했다. 카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로 정치 문제를 풀어나가면 국민들도 기뻐할 겁니다. 김 의원, 술은 얼마나 합니까? 저는 술이라면 부끄럽게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장가 갈 때는 제 처 얼굴도 모른 채 양조장집 딸이라는 소리에 결혼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껄껄 웃으며 자신의 술 실력을 털어놓았다. 나도 군대 때 너무 마셔가지고 지금도 속이 쓰리고 이거 죽겠습니다. 김 의원, 거 술 적게 자셔야 됩니다. 이 실장, 언제 저녁에 우리 김상현 의원하고 술자리 한번 갖자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김상현 의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언제라도 즉시 나한테 보고하도록. 알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는 장기 집권 문제로 옮아갔다. 박 대통령은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만약에 내가 장기 집권한다든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다고 하면 야당이 극한 투쟁을 해도 좋습니다. 내 임기가 3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가 만약 장기 집권한다면 김영희 극한 투쟁에 앞장서시오. 각하께서 그런 불행한 일은 하셔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각하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웃음으로 대화가 매듭지어질 즈음 배석했던 이우락 비서실장이 끼어들었다. 각하, 사실 김상현 의원이 청와대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각하를 만났다는 것을 야당에서 알면 사꾸라로 몰아 김상현 의원의 정치 생명이 끝장날지도 모릅니다. 박 대통령은 놀란 얼굴이 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김 의원, 그런 정도라면 우리 오늘 만난 것을 비밀로 합시다. 각하, 그 점에서는 제 의견은 각하와 조금 다릅니다. 각하께서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오늘 제가 대통령과 면담한 것을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정도를 걷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실장 신범식 대변인에게 연락하도록 하시오. 이때 박 대통령은 신 대변인이 발표할 문안을 직접 작성하더니 김 의원에게 보여 동의를 구한 다음 잠시 후 들어온 신 대변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날 오후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은 신범식 대변인이 발표하는 내용을 받아 적어 언제든 유 당수 만나, 박 대통령 대화의 풍토 강조, 김상현 의원 맞아 라는 제목하에 보도했다. 김상현 의원의 면담을 요청받은 박 대통령은 야당도 정부의 옳은 일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태도를 가져달라. 국민이 볼 때 야당이 정권을 인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춤으로써 앞으로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라고 강조했다. 이날 약 1시간 20분 동안의 면담을 마치고 악수를 나눈 뒤에 집무실을 나오려는데 박 대통령은 김 의원 가지 마시고 잠깐 밖에서 기다리시오 라고 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이 실장을 따로 부르더니 뭐라고 지시를 하고 있더란 것이다. 김상현 의원은 청와대 2층의 이우락 비서실장 방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잠시 이 실장이 분주하게 들락거리더니 두툼한 봉투 하나를 들고 나타났다고 한다.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각하께서 이런 일을 부탁하신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건 얼마 안 되지만 정치자금에 보태어 쓰십시오. 김 의원은 놀라서 두 손으로 돈 봉투를 막으며 거절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받은 걸로 하고 저는 정치자금 필요 없습니다. 돈 봉투는 두 사람 사이에서 3번을 왕복했다가 결국 이우락 실장의 손에 돌려졌다고 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치자금을 대통령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야당 의원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복잡한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